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5월 25일 오늘의 마감 증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44%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88%, 와우, 딱 두 배네요. 그죠?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1,500억가량, 기관이 5천억가량 매수하는 상반되는 동향을 보였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500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인 요인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일단 지금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으로 예를 들게요. 지금 이제 20선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이 노란색 선이 지금 20선인데 20선에 대한 저항 내용을 꾸준히 좀 맞고 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저 20선을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딱 이제 20선 저항을 맞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준, 시초가 자리를 지켜준 경향이 좀 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스냅 실적에 대한 내용과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국내 지수는 어제 선반영이 된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나름대로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이 잉태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선에 대한 좀 이제 앞으로 내일은 변곡점, 어떻게 보면 저항이냐 돌파냐를 좀 골라줘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차트의 경우 기존적으로는 하락의 끝마무리에서 항상 잉태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하락의 끝마무리에서 잉태형 나오고 반등, 하락의 끝마무리에서 잉태형 나오고 반등, 끝마무리에서 잉태형 나오고 반등,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차트에서 잉태형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자의 잉태형은 하락 끝마무리에서 잉태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점을 좀 올려가던 상태에서,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 위로, 지금 11선 위로 올라와 준 상태에서 1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경향과 21선에 대한 저항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될 시간이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보일 것 같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내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지금 미국 증권가나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조금씩 다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채굴량, 원래 이 채굴을 그래픽 카드로 많이 하죠. 연산 관련된 내용 때문에 채굴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 이제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내용이나 다양한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하향을 시켜놨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좋은 내용이지만서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올해부터 하락의 폭이 시장의 하락폭 대비해가지고도 훨씬 더 크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은 시장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여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얼마나 더 빠질 수 있겠느냐. 하락이 제한적일 가능성과 오히려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면은, 시장의 예상 좀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오면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지수에도 그리 큰 영향을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FOMC 의사록 이미 시장에 공개될 만한 내용은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지 사실 감은 안 옵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연 얼마나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을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발언이 있다면은 이게 좀 변동성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예측하기가 쉬운 구간은 아니다. 사실 증시를 예측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무의미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슈를 예측해가지고 증시가 상방이다 하방이다 예측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해요.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런 분위기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26일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주 논쟁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일 텐데 사실 전문가들 90% 이상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한국이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에 있어가지고는 내일 한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원달러 환율에 있어가지고는 다시 좀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증시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지금 예측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맞아도 의미가 없고 틀려도 의미가 없고 이게 맞춘다고 해도 모든 걸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를 보고 대응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 자, 오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바이오 테마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테마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바이오와 게임. 근데 오늘 바이오와 게임 테마에 다 좀 반등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꽤나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더 상승세를 보인 경향도 있을 거고 이 두 섹터가 올라가면은 코스닥 증시는 견인이 된다, 상승 견인이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경향인데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에서 좀 향후 5년간 신성장 동력으로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인 경향, 뭐 셀트리온 이런 것도 오늘 꽤나 셀트리온 이런 거 오늘 크게 강세를 보였죠. 셀트리온 뭐 HLB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기도 했. 아니 HLB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오늘 좀 그런 경향으로 강세를 보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임상 관련된 이슈, 판매권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게임주 뭐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3일간 역대급인 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여태까지의 조정 지금 이게 언제부터야? 3월달에 가격까지 도래했어요. 일단은 상승 동력이 계속 될 수 있을지 오늘 위메이드 맥스뿐만이 아니라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다 데브 시스터즈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이 P2E나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가지고 사실 대장주는 위메이드잖아요. 이건 만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인 건데 위메이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추세를 좀 전환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후발주자들이 계속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NFT 혹은 이제 P2E와 관련해서 컴투스 홀딩스가 좀 후발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같이 좀 부각을 받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설탕 관련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한제당 혹은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인도가 세계 설탕 생산 1위예요. 1위인데 오는 9월까지 총 수출량의 1,000만 톤을 수출 제한을 하기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인도 입장에서는 설탕 재고를 좀 확대해서 인도 내 가격을 좀 안정화하려는 조치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내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